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공조입니다. 공조. 네. 함께 힘을 합해서 뭘 한다 이거죠. 맞아요. 그동안 이 뉴스 큐레이션에서 딥페이크를 주제로 빅테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짚었었죠. 네. 예, 오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이 딥페이크 범죄라는 악마의 그림자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공조를 해야 하나요? 먼저 딥페이크를 범죄로 악용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 이 AI 기술과 손을 잡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범죄를 잡는데 또 AI를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를 찾으려면 이 사람이 그저 두 눈 크게 뜨고 찾을 수는 없거든요. 뭐 사람 눈으로는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판별해내기 어렵죠. 네, 그래서 AI와 공조, 그러니까 다른 말로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제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합니다. 다크웹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되면 우리 수사당국 관할을 넘어서니까 처음부터 벽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악마의 그림자를 지울 해결책 함께 고민해 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조,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범죄를 찾는데 AI를 활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AI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AI 기술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요, AI 스타트업 딥브레인 AI는 10분 안에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가려주는 탐지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실제 촬영된 영상인지 아니면 딥페이크 기술로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인지 판별하는 그런 탐지 솔루션이군요. 맞아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탐지 기능도 있고요. 이 해당 영상이 진짠가 아닌가 하는 이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이 변조율이나 합성 유형 같은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520만 건 이상의 기존 데이터와 2,000시간 분량의 데이터 200만 건을 학습해서요, 이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또 연구가 되고 있나요? 네,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 등 이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망을 통해 이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AI를 활용해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범죄물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에 대한 이 탐지 차단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봉책에 그쳤던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 말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연구 하나요? 네, 국가 차원의 연구소들도 이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생긴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AI 안전연구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AI 안전연구소의 운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AI 안전연구소.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앞으로? 네, 이 연구소는요, AI를 안전하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또 다른 나라의 AI 안전연구소와 협력해서 AI 안전규범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미 AI 안전연구소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이제 기존 있던 조직에 AI 안전연구소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연구소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사실 AI 안전연구소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은 약 6개월 전부터 추진이 됐어요. 5월에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고요. 우리 정부도 대응 조직이 필요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조가 국제 공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범죄는 국경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초국경 범죄엔 국가 간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 국가들이 손을 잡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AI 연구소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조뿐 아니라 수사기관들도 손을 잡고 공동 대응해야 되죠. 네, 특히 이 사이버 성범죄는 국내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서버에 유통되는 일이 많잖아요. 예.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 기준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 서버 국가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요. 적발된 26,400여 건 중 약 95%인 25,200여 건이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 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국제 공조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네요.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인터폴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국 내 조직인 이 국가중앙사무국 NCB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에 사이버 성범죄 동향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또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경찰은 인터폴의 196개국 회원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목적의 펀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아예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막을 방법은 아직 없나요? 그건 아직 연구 단계인데요. 이 국내 연구진이 딥페이크 생성 억제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이제 곧 나올 수도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전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이 빅테크에서 만드는 폐쇄형 이미지 생성 AI는요, 이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명령어 입력 단계에서 음란성 단어를 차단하는 식으로 이 사전에 필터링을 하거나 생성 단계에서 차단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한 딥페이크 생성과 합성을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럼 만드는 걸 못 막는다면 유통이라도 안 되게 널리 퍼지지 않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이달 뉴스 큐레이션에서도 이 빅테크를 규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온라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불법 콘텐츠나 유해 콘텐츠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삭제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빅테크들이 우리 수사당국의 요청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방통위가 만든 소통 채널에 텔레그램이 협조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생성 단계에선 사실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책임지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근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이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도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 두로프는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간 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지났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은 가을